한민족 네트워크 KBS 한민족 방송. 해외에서 활동하는 분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해외 문학상을 만든 캐나다 동포 민초 이유식 시인을 전화로 초대했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캐나다 어딘가요? 예, 알버타주 로키산맥 밑에 있는 캘가리시라 그런 데입니다. 네. 전체 인구는 한 140만 명 되고 우리 한인은 만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캘거리 동계올림픽도 네. 열렸고 여기 되게 추운 지역이잖아요. 1월에 평균 기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보통 마이너스 한 30도쯤 되는데 아유. 예, 네. 금년은 이 한국과 같이 사만사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 사만사원 대신에 신이라는 게 계절풍이 불어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한 3, 4도로 굉장히 포근하고 온화한 날씨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1월 달은. 네. 네. 그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신데, 실례합니다만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목소리 우렁찹니까? 굉장히 우렁차십니다. 젊은이 목소리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41년생으로서 만 82세입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평소에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세요? 건강에 특별한 비결은 없고, 이제 한 30년 수영을 했고, 기회가 있으면은 지금도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은 이제 많은 걷기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민초 해외 문학상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한 건지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게 2007년도에 제가 세 번째 시집인 지울 수 없는 그림자라 그러는 걸 출간을 하고 출판 기념을 할 때 공식적으로 이걸 하겠다고 교민들 한 100여 명이 모인 파티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문학상을 해왔는데 네. 15년째 지금 15년을 완전히 성료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한 해에 보통 몇 분이나 수상자를 선정하시나요? 보통 대상은 무조건 이제 하게 되고, 차상은 특별한 경우에 이제 작품이 좋을 땐 차상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15년째 하시니까 수상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기준이? 지금 그렇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독일과 영국,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서 호주와 뉴질랜드,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아시아를 중심으로는 이제 중국과 몽골,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브라질과 아르헨틴, 북미를 중심으로는 미국과 캐나다 등 이렇게 각 5대양 6대주를 한 바퀴 다 돈 것 같습니다. 네. 대상은 보통 15명을 이제 무조건 대상자가 하나씩 해마다 나오고 되고, 차상은 이제 또 하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대상 차상을 못 뽑고 해서 시상식 문제로. 네. 그래서 이제 대상은 15명 배출했고, 차상은 지금 3명을 배출했습니다. 이제 시상식 문제로 해가지고. 네. 보통 시상식은 어떻게 하세요? 어디서? 시상식은 이제 수상자가 정해진 나라에 제가 이제 찾아가서 상금도 주고 그래서 세계를 지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상금도 지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수상된 나라의 이제 동포님들을 초대를 해서 같은 이제 식사하고 조촐한 파티를 열면서 우리 민족의 이제 문화를 지속 발전하기 위한 정체성을 고이 이렇게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동포들한테 이걸 제가 참 많이 지금 주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제 지금 심사 수상자당 선정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4회까지는 이제 3개를 상대로 해가지고, 제가 수상자를 응모를 받았긴 참 일이 많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자문위원회라 그러는 게 좀 몇 분을 위촉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각 주별로, 영국, 유럽주, 아세아주, 오세아니주 이런 식으로 각 이제 축에서 상대를 해가지고 응모를 받아서 이제 본 작품을 한국에 이제 저명한 문학평론가라든가 작가분들 이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작품을 보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심사를 해서 저한테 주면은 이제 시상식을 수상된 나라에 제가 이제 찾아가서 하죠. 문학상이라는 건 저는 항상 생각이 작품성이 첫째고, 둘째는 심사평이고, 셋째는 이제 이제 시상식, 이 3합이 잘 맞았을 때, 문학상다운 문학상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방향에서의 제가 좀 신경을 써봤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이게 캐나다에 계시면서 사재를 털어서 이런 문학상, 민초 해외 문학상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당연하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민족의 정체성을 좀 계속 지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제가 여기 이제 한 50년 가까이 살아보고 있긴, 이거 제정할 때만 해도 그런 정신에서 했는데, 우리 1세들이 떠나고 나면 우리 말과 글이 완전히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중국이나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어쩌라도 이걸 참 지속을 해야 되는데 하는 방향에서 이제 이걸 시작해서 저는 그때 모티베이션이나 마련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돈 많은 친구들이 이런 걸 많이 참 제대로 좀 잘 해나가리라 그런 생각에서 제가 시작만 하자 이렇게 해서 그저 줄줄돈만 놔준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해가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15년이 됐고 그러네요. 미국도 일본도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유식 선생님이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소위 판만 제공하자 그랬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선생님한테 문학, 시 이거는 어떤 의미세요? 저한테는 참 이제 하다가 보이겠네. 거시적인 면에서 이게 시를 접한 게 요새는 저 인생의 전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60세 전까지는 동포사회를 위해서 제가 참 많은 일도 했고 이민 오기 전에는 제가 대학에서 한 2년간 시간 강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한테 제가 한 말이 꼭 종강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훌륭한 정치가가 되도록 노력해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정치가가 못 되면은 무역을 해라. 우리 김호중 회장님 같이 세계 넓고 할 일도 많은데 뭐게 해라. 그것도 못한다 그러게 되면은 부동산업을 해라. 이런 걸 이제 학생들한테 종강을 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자신은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는 저 자신이 그저 하나의 무명의 유명신으로, 낭인신으로 그저 자조적인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화제를 바꾸는다면은 저는 처음에 제가 시를 접하고 나가지고는 영국의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 시와 프랑스의 샤를 보들레르의 시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걸 요새 근래에 와가지고는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에 내려가 돼서 그 시를 가끔 읽고 저도 항상 이제 100세 시대인데 100세는 못되더라도 90세까지 산다고 해서라도 참 청춘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항상 하고 있고 네. 한국 시인으로는 저는 그 편운 조병화 선생님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네. 그 조병화 선생님의 시는 난해하지 않고 음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참 좋아하고 한국에서 이제 그 조병화 시인님은 이제 작고를 하셨지만은 그의 자제분 되신 조진영 박사께서 지금 편운 문학관을 잘 운영하고 계셔서 지금도 가끔 작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편운은 이제 조병화 선생님의 호죠. 네. 네. 그렇게 이게 제가 이제 시를 쓰면서 저한테 영향을 주셨던 분들 해외하고 국내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살아보고 있겠네. 60이 넘어가지고 살아보고 있겠네. 뭔가 이거 저를 위해서 남을 수 있는 일을 좀 하자 싶어서 생각한 게 시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참 시라고 쓰게 됐지만은 한 작품도 참 마음에 드는 작품은 없습니다. 네. 그건 부끄럽습니다. 아유, 겸손한 말씀이시고. 캐나다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74년, 그러니까 7월 28일 날 왔으니까네. 제가 경상도 사투리가 막 나옵니다, 이제. 만 48년, 아유. 만 48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안되길 살았죠. 그러면, 네. 현지에서 쭉 네. 이제 48년을 경제활동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이고, 참, 이 얘기하면 또 좋은 역사도 있고 나쁘면, 미하 200불 들고, 공부 좀 더 한다고, 찾아온 그 허영이 있었죠. 그래서 네. 그 허영을 제가 식구도 딸리고, 그 후에 이제 장사꾼이 됐는데, 처음에는 행상 장사도 하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역업을 해서 좀 성장을 한 후에는, 부동산을 했습니다. 네. 투자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제가 이제 가만 요새 생각하기에는 제가 학생들한테 한 얘기, 그걸 제가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정치를 하고 싶어서 도보서 일도 많이 했고, 네. 그 다음에는 무역을 하려고 해서 조금 벌어서, 네. 우선 이제 부동산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는 그냥 조금 이제 은퇴를 했지만은, 네. 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인 활동도 열심히 하셔서 캐나다 한인 총연합회를 창립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문학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거는 이제 그때는 제가 글을 쓰지 않았을 때고, 70년대 이제 후반쯤 되는데, 그때 우리 그 한병기 대사님이, 우리 주 캐나다 대사였어요. 네. 그 한 대사님이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사위 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야, 이거 영국 총리가, 여왕이 와도, 한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 캐나다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서부 캐나다에서 언신이 좀 해주면 좋겠다. 그때 마침 제가 캘가리 이 지역에 한인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참 뜻이 있는 일이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전 캐나다를 이제 한인 회장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이제 창립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그거는 한 10년인가 후에 5대 총연합회 회장을 했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활동하시기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몽골에서 지난 2019년부터 캐나다 민초 이유식 장학금, 이런 또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하셨어요? 그치, 뭡니까, 몽골 인문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강외산 교수가,
인문대학의 그 한국어과의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강배산 교수가 9회에 저희 문학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몽골에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강 교수가 그러면은 이 신님 우리 한국어학과에 뭐 좀 얘기 조금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거기서 뭐 한 60, 70분 조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이게는 참 우리 몽골 학생들이 우리 한국어를 배우려고 애를 쓰는 거 보니까 참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없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강교사 우연히 뭐 이런 데는 얘기를 하다가 그럼 내가 우선 천지라도 시작이나 하자. 근데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은 일체 남인데 얘기를 하지 말고 둘만 아는 걸 해가지고 천지를 조금 보내서 우리 몽골 네. 학생들을 취합해주자. 그리고 양국의 문화를 증진시켜주고 애들이 한국 문화를 익히고 몽골 문화를 익혀서 참 좋은 일 아니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4회를 했습니다. 4년간. 지금 8명의 학생들한테 이제 장학금을 수여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몽골 학생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워낙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올해 계획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금년에는 그저 건강입니다. 이제 뭐 건강 잘 지키고 그거 외에 뭐 다른 게 별로 바람도 없고 앞으로도 이제 문학상 제가 하고 있는 거 열심히 좀 더 알차게 하고 싶고 이게 문학상을 알차게 함으로 해가지고 억만분일이라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우리 문인들이 많이 나와서 참 보람되게 이제 후진을 양성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교수님 그리고 강래선 교수님 두루두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한민족, 오늘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10여 년간 해외 문학상을 제정해서 수상을 하고 계시고 또 몽골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계신 캐나다 동포 민초 이유식 시인을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민초 이유식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조국, 소프라노 임청아 백석대 교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아침 햇살 밝혀주던
동포와 재외 동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전 세계 한민족과 함께하는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하나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